자, 오늘 강혜경 얘기가 난립니다. 어제 국감에 출석하셔가지고 윤석열은 장립무사, 김건희는 안전뱅이 주술사. 너무 걸맞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지력 있다. 네, 제가 볼 때 이거 예지력 없어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관찰력이 있는 거죠? 네, 관찰력이 있는 거죠. 명태균과 김건희가 영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희경 씨가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건희랑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가 명태균을 보자마자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친분을 트셨더라고. 네, 21년 서초동의 한 갈비집에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모든 자손은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명태균을 보면 인상이 좋아요. 얼굴에 보면은 좀 어떤 후덕함이 있더라고. 조상의 공덕이 있어 보여. 뭐 해외 일정 조정했던 거 관련해서도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조언을 듣고 일정을 조정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꿈자리가 사납다,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말해서 해외 방문 일정을 조정한 적도 있고요. 22년 9월에 영국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조문을 안 한 걸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도 명시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라고 강혜경 씨가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공이 고발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아닌데. 나대고 돌아다녔나 봐요. 어떻게든 눈에 들고 싶어서. 나야 나 좀 바라봐줘. 네. 명태균 말고 나 좀 봐줘. 라고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좀 다뤄볼 칼럼은 청광암 칼럼이라는 칼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동아일보 칼럼이에요. 이그노벨 문학상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야? 이거 노벨상은 있는 걸 아는데. 네, 그 이그노벨상에서 이제 노벨상이 차관을 있나요? 하셔가지고 이 문학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노벨상이 화제여가지고 좀 노벨상 비하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법 시스템이 희화화되는 사태를 일단 면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기사를 했다면 검찰과 변호인이 경쟁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뭔 소린가 했더니 네, 전무후무한 코미디가 펼쳐질 뻔했다. 정말 재밌었어요. 잘했다고 하길래 동아일보가 약간 이제 막 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막 나가는 거였네요. 네, 재밌었네요. 수사 결과 4시간 걸쳐 브리핑했는데 변호인으로 바꿔놓아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검찰을 호되게 질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고약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한두 개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김건희를 피해자로 언급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어록을 검찰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소설로 치자면 독자는 여기서 김건희가 피해자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입당하게 된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도 참고자료 어디에도 23억을 벌어 챙겼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도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23억을 벌었다는 비현실적인 반전 플롯을 짜낼 수 있겠는가. 장난 아니죠. 유주얼 서스펙스죠. 그리고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김건희 무혐의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뭐 이런 주장을 좀 펼친 다음에 그런데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 압수수색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한 사실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영장을 기각당한 것처럼 트릭을 부렸다가 들통이 나기까지 했다. 네, 그래서 이그노벨상 방금 언급해주신 이게 이제 해마다 화제래요. 황당무계한 리서치 연보가 매년 이제 욕먹어 마땅한 연구 등을 선정해. 저거 나름 그래도 과학적 성취가 있는 애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진지한 연구긴 합니다. 먼저 웃게 만들고 이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수상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이 수사 발표를 보면 먼저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가 없고 이어 특검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특검 하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논조를 좀 펼쳤는데 지금 조중동에서도 참기 어려운 명 칼럼이네요. 네. 읽는 맛이 있네. 지금 김순덕님을 좀 치고 올라오는 청강함님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고 싶어졌어요. 네, 저는 무슨 약간 이렇게 보석 같은 그런 암석인 줄 알았는데 성함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민심이 뜨겁다는 거겠죠. 네. 윤석열 한동훈 독대 관련한 내용에서 잠깐 논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식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어요. 친한계 언론에서는 막 한동훈이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띄워주겠는가? 국힘당 살아남기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안 좋았던 시절 말고 우리는 좋았던 시절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이 막 문자 계속 주고받고 범죄 공동체로 막 알콩달콩 한 몸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막 집에서 같이 살고 막 그랬던 시절. 예. 아 저는 사실 이 사진이랑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이 면담하는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진 비교해서 붙여놓은 거 있는데 어.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막 표정이 온화하기가 그렇게 온화할 수가 윤석열이? 없어요. 네. 어. 근데 한동훈에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욕이 나오는 지금 것 여기 같은 나오기 거예요. 직전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이거 보셨어요? 한동훈 요거 사진 보면은 가슴뽕이랑 어깨뽕을 착용하고 간 것 같거든요. 네, 착용했습니다. 예, 요거 말고 정면으로 나온 사진 또 있어요. 그 산책하는 그 장면. 없으면 옷을 열심히 여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딱 유명해졌잖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양이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은 몸집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털을 세우잖아요. 한동훈 지금 저런 ቋ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영상을 봤는데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한동훈이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뭔가 아 이거 좀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아,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네, 오래 그렇죠. 굳어진 네. 관계가 보입니다. 굉장히 위압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네. 그래서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 체제를 좀 견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싶네요. 자, 국감장에서 친일파 한 명이 또 난동을 부려가지고 매주 나오시는. 매주 난동 중입니다. 이거는 잘리지 않는 이상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 대사님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국인 강제노동자, 강제동은 한국인 노동자. 우리 한국 시민들은 당연히 쓰는 이 표현 대사님도 쓰실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아니, 효과가 대통령도 아니시고 생각하면서 다른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내렸습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한다고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선언을 했고 도쿄를 갔잖아요. 네. 그리고 기시다와 만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발표를 했죠.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일본 관방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강제 동원 문제라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온 그렇죠. 노동자들이라 얘기해요. 조선에서 돈 벌러 온 자원에서 온 사람들 강제로 절대로 동원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해야 된다. 라고 한 그 판결을 뒤집었고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역사 속으로 거꾸로 쳐박아버리잖아요. 피해자들의 그 기나긴 싸움을. 저는 지금 이 주1 한국 대사의 이 발언은 그 일본 정부 입장과 다 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하고 싶어요. 조선에서 돈 벌러 간 청년들 노동자들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 참 할 수가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 동원되었다, 강제 노동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은 쓰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그것도 표현도 다 안 할 말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불편해하는 표현을 다 안 쓴다는 그런 거죠. 정도가 아니네요. 일본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거잖아요. 지금 보기엔 딱 그거잖아요. 네. 저 난처해하는 표정. 저 웃는 표정. 네. 어이없는 걸 묻네. 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 표정이네.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왜 그 국정방송 TV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국정감사를 보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관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일본 우익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온 국민들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특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국감장에서 심지어 국힘당 의원들도
강제동원은 맞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그래서 한참 항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정을 해요. 근데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또 쓰진 않고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만 말하거든요. 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국힘당도 이 사람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자세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사람만 괜히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 관계가 진심이었던 거예요. 네.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